딸의 장기를 기증한 아버지 송종빈.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사랑스러웠던 딸은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쪽방촌 어른들을 찾아오는 것도 힘든 사람 돕고 특수교육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정상인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꿈이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딸이 34살이 되던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난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집에 가자.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생전에 장기 기증을 원했던 딸의 말을 떠올린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바람대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아무나 못한다. 내가 참 배워야 될 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애처럼 그 남한테 좀 배려하는 흉내라도 내면서 살다가 갈 거예요. 딸을 통해 배려의 삶을 배운 송종빈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 나오시기까지 힘드셨죠? 네. 딸을 보낸 후에 어디에 나서거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전달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실 얘기 주제가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얘기인데 따님에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늘 딸과의 어떤 추억 속에 네. 살고 살고 있습니다. 딸이 가고 나서 이제 느꼈는데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종빈입니다. 어떤 말로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고통과 황망한 속에 있지만 그 아픔을 딛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짧았지만 의미 있게 살다간 제 딸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럼 어디에선가 우리 딸이 제 얘기를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힘든 얘기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고를 나오자마자 일찌감치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은행이 참 좋은 직장이었어요. 돈도 많이 주고 주변에서도 알아주었으니까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처형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서 일찌감치 23살에 결혼도 했죠. 저는 4월 30일에 결혼을 했는데 다음에 5월 1일에 큰딸 아신이를 낳았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죠. 자식 가진 부모야 똑같은 심정이겠지만 우리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었지만 애정 표현을 많이 못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또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공부도 잘했고 상장은 싹쓸이 해왔는데 칭찬도 못 해주고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그리고 딸은 대학을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특수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특수교육을 배워서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네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느냐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딸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저희 집에는 늘 강아지가 4~5마리가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입양 안 되는 그런 유기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개를 안락사 직전에 딸이 데려와서 돌보는 겁니다. 그 개들이 좋은 주인 찾아갈 수 있게 데려다 주고 그랬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매달 유기견 보호 관련 협회에 기부도 했답니다. 그리고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가서 대접도 하고요. 저는 딸이 이렇게 남에게 주기 좋아했다는 것을 애가 떠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장례식 때 딸의 후배들이 딸의 생전에 한 일들을 편지로 써놨더라고요. 이제 정말 힘든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3월 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갔더니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뇌사 상태인데 어려울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멀쩡한 얼굴에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병원을 비웠다가 돌아오니까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 병원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 딸 간을 빼가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깨어날 가망이 없다고 장기 기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멍해져 버렸죠. 저는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장기 기증을 하라니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자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갈수록 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결국 병원에 실려온 지 4일 만에 저는 장기 기증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눈 외에는 줄 수 있으면 다 주라고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먼 길을 갈 수 없다고 아내가 말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쪽 같은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기 기증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딸이 떠난다면 노력해도 안 된다면
이 애를 계속 살게 하는 방법이 뭔가 생각했더니 남에게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몸에 주더라도 내 새끼는 계속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욕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기증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내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딸이 생전에 훗날 자기가 죽으면 장기 기증을 할 것이다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딸의 뜻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딸은 아무 말도 못하지만 아빠 그렇게 결정해 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병원에 물어보니까 딸의 신장을 20대 그 젊은 여성이 기증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잘 됐다고 하길래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구나.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정말 다행이구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내 딸이 한 생명을 살렸다는 데 대해서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보내고 나서 그 공허감이 너무 커서 저는 거의 미칠 그런 수준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방에 있을 것 같아서 문을 열어보고 또 문을 딱 없어서 나오면 또 있는 것 싶어 또 들어가 보고 그러다가 이름도 저도 모르게 불러보고 미친 듯이 소리도 질러보고 딸 이름을 넣어가지고 노래를 하염없이 부르기도 해보았습니다. 보고 싶어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답이 없어요. 보고 싶다고 답장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참 야속하게도 딸은 꿈에도 한 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좀 안쓰러웠는지 제가 어느 날 거실에서 벽에 기대가지고 앉아서 눈을 감고 딸을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아빠한테 안 왔는데 오늘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이렇게 팔다리를 늘어뜨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양 발끝, 손끝으로 뜨거운 열기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어깨까지, 요 허리까지.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왔구나. 내가 왔느냐? 어서 오너라. 아빠가 잘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러니까 딸이 아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쑥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마! 그리고 외쳤죠. 제가 딸을 가슴에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아내가 제가 미친 줄 알고 방에서 거실로 확 뛰쳐나왔어요. 아마 그때 딸의 영이 아빠한테 왔다 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딸과의 그 추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괴로워서 막 딱 죽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잊기 위해서 유품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소중한 아래 일기장, 상장, 장난감, 문방구 이런 것까지 큰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 아파서 못 살 것 같으니까 20년 뒤에 보려고 봉해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딸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책은 모아보니까 한 3,000권이 넘더라고요. 저는 책을 정신없이 버리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딸이 평소에 남을 도우는 걸 좋아했는데 기증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딸의 이름을 딴 문고를 강원도 산골짜기 어느 학교에 만들어서 남은 1,300여 권을 기증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우리 딸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앞으로는 제가 계속 보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딸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모두가 다 보는 방송이니 제 딸아이도 보고 있겠죠. 영원히 가슴에 묻어야 하는 내 새끼 아시나? 네가 떠나기 며칠 전에 해준 특별 요리 참 맛이 있었는데 이젠 다시 먹을 수 없겠지. 그렇게 좋아했던 책을 읽던 네 뒷모습은 또 다시 볼 수 없겠지. 아시나 미안하다. 네가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해서 미안하고 너는 엄마 아빠한테 참 많은 기쁨을 주었는데 이 못난 애비는 정말 사랑한다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어느 부모보다도 우리가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보여준 모습대로 네가 살아온 대로 나도 살다가 갈 거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먼저 가게 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딸 아시나? 이사 가게 되면은 새 주소 문자 보낼 테니까 잘 찾아오너라. 지금까지 저의 무거운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들으니까 따님이 뭐 이제 세상에 빛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책도 그렇고요. 뭐 자기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네. 남을 도우는 일을
정말 모르게 좀 많이 했더라고요. 네.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그 아까 말씀들 중에 주변에서 위로의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참 듣기 힘든 얘기가 바로 유품을 정리해라 그런 얘기라고 그러시죠. 예. 네. 빨리 잊어버려라. 네. 유품도 빨리 버려라. 이사도 가라 하는 이런 말들은 위로의 측면에서 해주시는데요. 사실 절대 잊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추억, 소중한 물건은 잘 보관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위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소중한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간 따님이니까 그 추억, 그 따님에 대한 기억을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는 것도 오히려 치유의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소중한 추억 간직하시고요. 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인데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송종민 씨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의대 합격한 청년 박진영. 강연 주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뒤를 잇는 억대 매출의 죽집 사장 이충훈. 강연 주제 후회는 없다. 뇌사 상태에 빠진 딸의 장기를 기증한 아버지 송종빈. 강연 주제 미안하다 사랑한다.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이 주옥 같은 얘기, 그리고 또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는 얘기,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얘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강연을 마치신 세 분에게 오늘 강연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박진영 씨는 오늘 강연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 얘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 강연 백도시에 출연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게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도 저처럼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오늘 제 강연을 보고 힘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충훈 씨는 오늘 강연하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제 아내와 제 아이에게 제 삶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회가 돼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님에게 이렇게 하시고 싶었던 얘기를 하신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네, 생전에 제 딸이 이름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세상 떠난 자식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딸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힘들 때나 좌절할 때 박진영 씨 아까 그 강연 주제처럼 한번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없었던 용기도 다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연 백도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솔직히 많이 놀라웠고, 저도 아빠랑 되게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지금이라든지 아빠한테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학 전공하고 다 했는데 죽집으로 바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게 참 멋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에게 강연 백도시란 용기? 멘토 같은 존재? 엔돌핀? 강연 백도시 파이팅! 강연 백도시 화이팅!